총장님 진짜 네. 최근에는 또 그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학의 역할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총장님께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 대학의 미래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모든 게 항상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인데 역할이 줄어든다기보다는 역할의 변화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이제 드는 게 그 플라톤으로 이제 고대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굉장히 오랜 이야기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소크라테스가 처음에 우리가 문자라는 것이 없었을 때 문자의 발명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문자가 나옴으로써 우리의 기억력을 쇠퇴시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환상을 갖게 하기 때문에 문자로 하면 안 되고 만나서 영혼에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지식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런 문자 자체의 발명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무슨 얘기냐면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그 문자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나면 기존의 것을 굉장히 위협하거나 축소하거나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그 교육이 다른 방향으로 변모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역할이 줄어든다기보다는 이것을 빨리 전환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줄어든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 교육의 근본적인 우리가 왜 교육을 해야 되는가를 묻는 대학 교육에 대한 성찰을 오히려 제기하는 이제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다만 이러한 교육의 트랜지션 그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 현장이 지금 이제 혼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것을 이 위기를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고 지식 전수 방식을 고수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대학 이제 진학을 앞두고 있는 많은 이제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사실 얼마나 힘든 수능 과정을 겪습니까? 네. 사실은 뭐 집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사교육. 물론 뭐 다양한 우리가 입시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수능이라는 제도가 학생들의 역량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실수하게 되면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갈 정도로 이제 그런 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 실패해도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패하면 안 되는 교육 속에 묶여져 있던 아이들한테 갑자기 실패해도 좋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럼 과연 우리 사회나 산업계가 그 실패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네. 얘기입니다. 연구도 실패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에 대한 지원금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이미 실패해도 된다라는 그런 그 화두를 여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연 그것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그 대졸생의 취업률이 64%입니다, 평균. 네. 다시 말해서 64%라는 얘기는 36%의 우리 젊은이들이 그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네. 그런 것인데 이제 AI가 노동시장을 많이 변화를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34%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40%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전망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대학에 꼭 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거기에 가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먼저 어떤 경험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 없는 신입을 쓰지 않게 되고 맞아요. 어떤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는 물론 특정 학문이긴 합니다. 조교가 필요 없습니다. 연구 조교가 왜냐하면 네. AI가 훨씬 더 인건비 없이 정확하게 네. 해주니까 이제 이런 단편적인 대화 속에서 나오는 거지만 네. 그 많은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과거에 하던 대로 또 부모님이 얘기해 주는 대로 하면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모님 말 너무 듣지 마라. 예, 부모님들은 네, 싫어하실 네. 것 같은데. 예, 학생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네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님은 안정적이고 이런 것들 더 많이 이렇게 네.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안정적인 거는 없다고 생각해야 음.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단일 학문으로는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융합 능력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복수 전공, 뭐 부전공, 뭐 마이크로 디그리 이런 것들을 다 해도 들똥말똥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 융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합 능력. 그래서 네. 예, 굉장히 그 우리 학생들이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래서 요즘 사실 막 어떤 전공을 정말 선택해야지 이렇게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도 많이 이제 하는 것 같고 총장님께서 이제 보시기에는 아까 그런 융합 능력 그 외에도 또 어떤 역량을 좀 갖추면 좋을지 네. 궁금합니다. 우리가 뭐 미래를 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AI가 못하는 것이 유망하다. 그 못하는 영역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저는 이제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고등학생들한테 전하는 메시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자격증 대학 안 와도 딸 수 있고 직업훈련도 대학 안 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럼 대학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은 과거에 그 베를린 대학교를 만든 훔볼트라는 19세기 초에 그 철학자가 그 빌둥이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교육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배경이 다른 나와는 가정적으로 혹은 경제적인 배경이 다른 그런 학생들이 오고 또 꿈이 다르고 우리가 이제 그 플러럴리티라고 해서 복수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자기의 자아를 형성하는 곳이 대학이다라고 물론 19세기적인 그런 그 재단이라고는 하지만 네. 물론 AI가 지식도 전해주고 코딩도 짜주고 예, 심지어 논문도 써주고 네. 보고서도 써줍니다. AI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그거는 AI한테 맡기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AI가 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그런 경험치라든지 예, 그런 역량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 중에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인간학이거든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인간학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인간의 본능 그다음에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을 읽을 줄 아는 네. 네,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인문학의 중요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사회에서 인문학 이야기 많이 하고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막상 교육 현장이나 또 취업 현장에서 가다 보면 그 전공생들이 잡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브릿지를 놓을 때 네. 그 시너지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떤 능력이 내지는 어떤 분야가 유망하냐라고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당연히 한계가 있고 못하는 내 분야가 유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대학 서열 구조가 이게 좀 중요한 좀 기준으로 아직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구조가 변화를 좀 하면 좋을지. 그래서 저는 대학들이 각자의 특성화가 필요하다. 특성화. 예. 예. 그래서 그 대학에 가면 그 대학의 특징이 있는 그래서 아웃싱킹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이 큰 대학과 아니면 중간 사이즈의 대학과 작은 대학이 백화점식으로 다 늘어놓고 했을 때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저 대학 가면 내가 뭘 배우겠구나, 어떤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우리가 이제 인적 그 그물망이라는 예, 학문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네. 어떤 그물망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 이제는 명성만에 기대서는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뭐 국내 대학 평가도 있지만 QS 같은 평가를 보면 우리가 의외로 이 대학이 이렇게 높았어? 하는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네. 서열이 뭐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특성화를 확고하게 할 때 또 각자 대학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역량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